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차시 직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직권하면 땅덩어리를 얘기했었죠. 땅덩어리를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땅덩어리들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판으로 나눠져 있더라는 것이거든요. 그 판에서 직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판. 이 판이 그 판의 경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화산 활동이나 화산대나 지진대가 형성되는데 판에 의해서 어디에서요? 판의 경계에서 화산대나 지진대가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의 경계에서 얘네들이 충돌하거나 찢어지고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산형, 두 번째가 수렴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존형, 이렇게 공부를 이 단원에서는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형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지각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 각각 지형 변화, 지형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 변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128페이지에 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판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판의 구조 그리고 분포. 128페이지 참고하세요. 128페이지 참고해 보는데 먼저 이제 암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하는데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얘기해요. 지각.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었죠. 대화해연 생각나나요? 대화해연, 지각 그리고 멘틀까지 포함합니다. 멘틀 상부의 일부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한 것을 얘기하고 두께가 한 100k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100k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암석권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암석권. 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암석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멘틀 상부 일부를 암석권이라고. 지각만이 암석권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암석권이 조각이 나왔더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조각이 있더라.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운동을 하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왜 움직이느냐는 거죠. 땅덩어리들이 왜 움직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멘틀 대륙. 그러니까 멘틀이 있어요. 멘틀 중에서도 연약권이 있다는 거예요. 멘틀의 연약권이 대류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위층과 아래층에 밀도차가 있는 것들 생겼죠. 그렇죠? 위층과 아래층 밀도차. 그러니까 상하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상하부의 온도차가 있다. 온도가 차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더우면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부분 용용 얘들이 부분 용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유동성 고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성 고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다. 판의 종류를 보면 여기다가 세 번째 세 번째 그냥 3번이라 할게요. 판의 종류는 우리가 그 대륙판과 해양판 이렇게 나왔어요. 대륙판, 대륙 지각했는데 이제 판은 멘트 상부 일부까지 포함한 거니까 대륙판과 해양판 이렇게 나타집니다. 두께는 누가 더 두껍다고 했어요? 두께. 대륙판이 더 두껍고 해양판은 좀 얇다 이랬었죠. 그 다음에 밀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밀도 관계를 좀 같이 기억을 해줘야 계속 되겠습니다. 대륙판하고 해양판에서 밀도가 누가 더 컸나요?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클 거예요. 대륙판은 밀도가 더 작습니다. 여기서 밀도를 연관해서 이제 우리가 저기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판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한번 해놓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쪽 판,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판 구조론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구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거 지우고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뭐 인도, 필리핀판, 뭐 이렇게 코코스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의 이름을 다 기억할 건 없어요. 단지 이렇게 되는 것이 수렴형이고,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수렴형이라는 얘기예요. 수렴형. 이렇게 돼 있어 양쪽 바깥으로 나가는 거 화살표면 이건 발산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존형. 보존형이 요런데 남극판에 보존형이 나타나고 있죠. 보존형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가장 특징적인 것. 그러니까 수렴형이 뭐냐 하면, 수렴형이 뭐냐면 지금 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수렴형이라고 하는 것이 판이 이렇게 있어요. 판이 이렇게 있었다. 지각과 멘트 상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A하고 A라는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 B판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밑에는 멘틀 연약층이 있어서 그 멘틀이 하강한다는 거예요. 멘틀이 하강해요. 그 멘틀이 이렇게 멘틀이 하강을 해요. 멘틀이 하강을 하면 밑에가 꺼지는 거죠. 밑에 꺼지니까 얘네들이 밑으로, 양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꺼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모여진다는 거죠. 이게 하강을 하니까 모여지는 것들을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밑에 멘틀이 하강함으로써 모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수렴형 경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발산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A판이고 여기 B판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멘틀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멘틀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멘틀이 상승한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멘틀이 상승한다. 멘틀이 상승하게 되니까 이게 위로 치켜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멀어지겠지. 그죠? 이게 멘틀이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져. 얘네들이 밑에 하강하니까 얘네들이 밑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간다. 이렇게. 수렴형은. 발산형은 멘틀이 상승해서 여기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형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 그냥 이동하는 그 사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 판이 있고
이쪽에서 또 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A판이고 B판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이동해.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판이 어느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을 판의 상대적 이동. 판이 상대적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보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요. 수렴형이라고 하는 것은 판 위에 멘틀이 하강을 함으로써 판과 판이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이 상승해서 판이 우측으로 치켜져 올라가죠. 근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산형. 판과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옆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존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발산형이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발산형. 이런 데는 뭐야, 이게?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렴형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보존형이라고 하는 거죠. 보존형.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니까 밑에 멘틀이 하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존형이죠. 여기는 뭐예요, 이게? 이게 된 것은 발산형이죠. 멘틀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과 판이 멀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판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가도록 하죠. 보면, 여기 지각이죠. 해양지각, 대륙지각. 대륙지각은 화강암 주로 이루고 있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이 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요 멘틀 상부의 일부까지 포함해서 이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이 암석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약권, 멘틀의 일부 연약권에 의해서 이 판 밑에 이 연약권들이 하강도 하고 상승도 해서 수렴형, 발산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렴형, 발산형이 나타난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갈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판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 개 판들이 있는데, 이거 수렴형, 요거 보존형, 이런 거 발산형인데, 주로 판의 경계에서 요게 지금 빨간 것이 화산이고 파란 것이 지진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서 나타나요?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판의 경계에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있고요. 요 판의 경계에 지금 일본이 남과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데 보세요. 동남아 쪽에, 이런 쪽에 보면,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라든가 화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렴형부터 하나씩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형 보는데, 자, 수렴형에서 지금 멘틀이 하강한다 이랬었죠. 선생님이 위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판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판, 지각하고 멘틀 상부 일부 100km 정도를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을 우리가 A판이라고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있어서 여기 B판이 있어요. B판이 있는데 멘틀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멘틀이 하강한다. 멘틀. 그리고 멘틀이 하강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운데로 몰려든다. 수렴형이다. 수렴. 가운데로 몰려든다. 그러면 우리가 몰려들 때 A가 해양판이고, A가 해양판이었어요. A가 해양판이고 B가 대륙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해양판하고 대륙판 중에서 누가 밀도가 크다라고 해요? B가 대륙판. 뭐 B가 대륙판일 수도 있고 뭐 해양판인 경우도 같이 갈게요. 같이 해양판인 경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나온 것은 보니까 해양판하고 대륙판이죠. 여기 멘틀이 지금 하강을 해서 두 개의 판이 이렇게 겹쳐져요. 지금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판하고 대륙판 중에서 밀도가 누가 큰가요?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대륙판 위쪽으로. 대륙판 위쪽에 있고. 그러니까 판과 판이 이렇게 막 비벼지면서 하나가 밑으로 파고 내려간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입됐다. 이렇게 섭입형 이렇게 되는 애들을 하나가 하나의 판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섭입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섭입형. 그래서 우리는 섭입형이다라고 얘기를 이런 것들을 섭입형 이것도 하나의 판으로 같죠. 해양판이 부딪히지만 충돌에 의해서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대륙판 이렇게 된 것들을 이걸 우리 충돌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섭입형일 때는 그래서 습곡산맥이 나타난다. 어차피 판이 부딪히죠. 판이 부딪히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하나가 내려가면서 또 일어나는 거니까 부딪히면서 지각에 있는 것들이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습곡산맥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습곡산맥. 그 다음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있으면 대륙판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해양판하고 대륙판 사이 이렇게 경계에서 깊은 계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구는 바닷속 깊은 골짜기를 얘기해요. 해구 하면 바닷속 깊은 골짜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섭입형에서는 해구가 다 나타나겠지. 그죠? 이 해구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안내방송이 나와서 잠시 수업이 좀 끊겼었습니다. 계속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수렴형 경계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또 해볼까요?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다. 근데 섭입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 밀도가 서로 달라요. A하고 B 있을 때 A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A가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충돌형은 밀도가 A하고 B가 A와 B가 예를 들어서 대륙판이야. 이럴 때 밀도가 비슷해요. 밀도가 비슷한 경우에 충돌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이 충돌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먼저 섭입형 이쪽부터 한번 보면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있을 때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에 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습곡산맥이 나타나고 해구는 바닷속 깊은 골짜기라 했습니다. 두 개가 겹치면서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섭입형이 있네요.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지금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부딪혔어요. 습곡산맥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해구 나타나는 건 되죠. 하나가 하나의 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곡과 계곡이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호상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에서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일부를 요거를 호라고 그러죠. 요거를 호라고 그러잖아. 이런 모양으로 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열도. 그러니까 호상열도 하면 그 일본과 같은 이런데 이렇게 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판에 부딪히면서 있지. 이게 여기서 녹겠지, 일부가. 녹아서 마그마가 일부 분출이 되면서 호상열도를 만드는 거예요. 마그마가 나와봤더니 바닷물이죠. 바닷물이니까 계속 식으면서 쌓여져서 섬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산활동이 어떻게 했어요? 판과 판이 경계에서 부딪히면서 녹을 거다는 거예요. 녹아서 마그마가 막 생기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움직이니까 지진도 나타나겠죠.
하지만 충돌형은 어떨까 보세요. 충돌형은 여기서 그냥 쾅 하고 부딪히면서 스곡산맥 만들어져요. 무슨 산맥이라고요? 스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스곡산맥이 만들어지고 화산활동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섭이평에서는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다 같이 나타나지만 충돌형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산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안내방송에 나와서 또 정지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반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섭이평과 충돌형으로 돼 있다는 거 하는 것과 섭이평 중에서는 이제 밀도차가 있을 때 저렇게 나타나고 밀도가 비슷할 때는 충돌형으로 나타난다. 어차피 이것들은 멘틀이 하강해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스곡산맥이 나타나고요. 해구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해양판과 연약판이 있을 때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해양판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대륙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깊은 골짜기 나타나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구라고 얘기한다. 호상열도는 이제 마그마가 판에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마그마 생성으로 섬이 만들어진다. 열도 만들어지는데 호처럼 만들어진다 해서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구는 뭐 바닷속 깊은 골짜기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붙였을 때는 스곡산맥이 나타나고 마그마가 많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화산활동은 잘 나타나잖아요. 지진은 잘 나타나지만 화산활동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의 요람, 그러니까 판의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판의 요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발산형 경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의 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보면 발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가 보면 이렇게 판이 있어요. 지금 A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A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B판이 있다라고 하면 멘틀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서 멘틀이 상승한다. 멘틀이 상승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산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멀어지면서 멘틀이 여기 비치고 나오고 얘네들이 멀어지니까 멘틀과 멘틀 사이가 메꿔지면서 식으면 그것이 또 다른 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판의 요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의 요람이다라고 얘기한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판이 갈라져서 서로 멀어지는 경계에 있는 것을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해저 산맥인 해령이 형성된다. 해저산맥인 해령이 형성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령하면 언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령하면 영이죠. 영, 언덕. 그러니까 대관령, 추풍령 이러잖아요. 그 언덕. 그러니까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거기서 마그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것들이 높은 어떤 언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발산형 경계에서 해령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열곡대라고 나오죠. 열곡대. 열곡이라고 하는 것은 찢어질 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곡곡자. 지금 판과 판 사이에서 마그마가 분출돼 나오죠. 판과 판이 나오면서 마그마가 나왔어요. 마그마가 나왔는데 양쪽 판에 붙어 있다가 가운데 마그마가 나와서 식었어. 근데 판은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이게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찢어져서 만들어지는 계곡. 열곡대. V자 모양으로 찢어진다는 거죠. V열곡대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죠? V자. 열곡이 보통 V자로 만들어진다. 다시 찢어질 열자의 계곡자예요. 마그마가 판과 판 사이에 나왔다가 식어서 판과 판에 붙어 있으면서 그 새로운 판이 마그마가 찢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열곡대 이렇게 되는데 V자 모양으로 그래서 V자 열곡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그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진 활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판과 판이 움직이니까 지진 활동이 일어나죠. 화산 활동은요. 마그마가 나오니까 화산 활동도 잘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다음 보면 보존형 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판이 생성도 소멸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판이 생성도 소멸도 되지 않습니다. 보존형에서는 판이 생성도 소멸도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스치는 경계를 이야기를 한다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다.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런 판이 있고 또 이런 판이 하나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게 A판이고 이게 B판이라고 봐요. A판이고 B판인데 얘네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요 판은 이렇게 가고 요 판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보면 보존형의 판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존형이 나타난다. 여기서 지금 보존형. 그런데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잖아.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발산형이죠.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어서 발산형. 그래서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스치는 경계를 얘기하고 변환 단층이 발달하고 있고 지진이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요.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이 보존형에서 화산 활동은 거의 없는 거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정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충분히 읽어서 여러분들 걸 만들고 이제 문제풀이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거 기말고사 범위니까 좀 충실하게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